일단은 공화당, 미국 공화당의 후보가 단일화되는 시점까지 그때까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예. 연말 연초인데 이제 미국 그 나스닥이 움직인 게 그 7개 빅테크 종목이거든요. 그 종목들 에너지 한번 보실래요? 지금 주봉으로 인덱스 나스닥은 이 연초에 만 깬다고 그랬는데 이 만에서 쌍바닥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4,500에서 쌍봉이에요. 이게 43% 올랐습니다. 인덱스에 43% 오를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더블 갔습니다. 네. 근데 이거 목강 축에 껴요. 이렇게 80% 간 건데 목강 축에 껴요. 테슬라 196% 갔어요. 엔비디아는 367% 갔습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제가 480불, 500불에 팔아갖고 저는 또 400불 깨면 다시 할래요. 이번에 10월 말에 400불 때 사갖고 480불 때면 파십시오 해드린 종목 아닙니까? 지금은 450에서 막아낼지 또 400불 깰지는 이거 차익실현. 이게 우리나라 갑자기해서 인공지능, AI, 시스템 반도체 모든 반도체 얘가 결정해요. 얘가 떨어지면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검증을 1월 15일에서 말에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요번에 네. 실적 나왔는데 그날 꼭지치고 떨어뜨리잖아요. 차익 매물 나오거든요. 그다음 알파벳 70%, 넷플릭스가 199%, 애플이 제일 못 갔어요. 59%. 그래서 요새는 애플이 상대적으로 제일 그 시가총액 끌고 가요. 네. 이게 우리나라 기술주,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AI 이런 걸 다 로봇 다 결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확인을 그냥 1월 15일 날짜 딱 잡자고요. 그럼 1월 15일이면 우리 대만 총통선거 결과 나오죠. 그리고 1월 7일이나 8일에 삼성전자 4사분기 실적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1월 만기 옵션 만기 끝나고 1월 15일 이날 이제 제가 가장 아까 중요하게 이게 맥점을 봐야 됩니다라고 한 게 미국 대통령 일정. 이 그림 보세요. 1월 15일 날 이제 경선 시작입니다. 이때 어떤 에너지로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이 전 대통령끼리 싸움이 시작되나? 이렇게 되면 시장의 주도주 색깔이 바뀔 것 같아요. 그걸 지금부터 미리 대비하자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그 시점을 기해서 2차 전지주들의 움직임도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신규로 상장하고 있는 종목들이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또 강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8개 죽이고 한두 개만 세우는 거예요. 이런 장일 때 꼭. 절대 다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미 다 누구나 다 끝난 줄 알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신규 상장된 종목 갖고 요새 또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데이터가 또 있어요. LS그룹의 머티리얼 또 상장시키잖아요. 그거 갖고 걔 하나만 갖고 또 에너지를 우리를 쏠림 현상을 줄 거라고요. 그러면서 너도 밤나무 같이 너도 나도 2차 전지 하면서 그 저가주에서 에너지들 이런 것들은 계속 돌릴 거예요. 그런데 중심이 무너진다고. 중심이. 엔솔 지금 이미 무너져 갖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마저도 무너지면 에코프로나 BM은 요번에 35만 원 찍었어요. 요번에 그 에코프로가 59만 원 찍을 때 얘가 20만 원을 깼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35만 원까지 했어요. 저라면 20만 원 또 딱 거놓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말에 4사분기 실적 나올 때 이동 가격 하락 실적 확인할 때 20에서 25만 원 그거 지지하는지 그걸 붕괴하면 그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거 확인할 때까지는 그쪽은 옆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1월 15일부터 대선 주자들 나올 때 아까 얘기한 거버넌스 게임이 여기서 뭐가 나올 건가? 오히려 코오롱 그룹, 녹십자 그룹, 그 다음에 DL 그룹, 옛날 그 적폐 연결고리에서 뭔가 문제됐던 것들,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시대 때 그래도 반대급부가 나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중에 그 52주 최저가 쪽 섹터를 찾아내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벌써 가는 게 있습니다. LS선선 아시죠? 네. 이거 첫 번째 파동 눌림목 이게 7, 8천 원짜리를 18,000원까지 땡겼습니다. 요새 지수 산타는 없다고 그러지만 저는 이런 종목, 개별 종목 산타는 계속 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질적으로 우리 시가상위 30, 그러니까 다우 30 같이요. 오늘 시가 30 종목들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종목도 찾아내는 거예요. LS전선 아시아가 이렇게 이게 이제 비패했더니 지속적으로 빠져갖고 첫 거래 터질 때 아니면 상승폭에 반해서 눌림목 때 지금 이거 저는 LS전선 아시아는 이제는 여러분들 매매 대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유하신 분들 때리면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LS 마린 솔루션으로 LS 그룹에서도 돌리자고요. LS 마린 솔루션이나 아니면 저는 신규 상장 종목은 두 가지 전략입니다. 신규 상장시켜서 급등시켜갖고 더블 이상해서 큰 게임 나든지 네. 아니면 반토막 만들어갖고 땡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최근에 그렇게 만든 게 두산 로보틱스 반토막 32,000 만들어갖고 9만 원까지 땡겨버리고 거기에는 저는 어떤 투자 사모펀드와 연기금 연골고리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SY 스틸텍도 6,000원이 고점이에요. 반토막 얼마죠? 3,000원? 3,000원. 전 여기 이것도 다시 이게 이제 또 하나의 SY 이런 종목들 순환. SY도 이제 다시 또 매수 위치 왔어요. 이거는 아까 1월 15일 날 트럼프 후보가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것들에서 데모니 SY니 몇 가지 종목들 샘플링 해갖고 한번 거래를 그럴 때 여기서는 어떤 조건 나오냐면 대량 거래가 한번 터져야 됩니다. 지금 거래량의 3배나 10배. 그럼 그날은 반드시 꼴이 달려요. 그때 때리고 다시 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소설 쓴다면 4,000원에서 그날 거래량이 10배 터졌어요. 그러면 6,000원과 7,000원에서 윗골이 달리면서 다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는 게 진짜 같거든요. 그런 파동을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요. 최근에 그런 파동이 나오고 있는 게 폐렴 주가하고 요소수 관련 주가들이에요. 유니온 요소수 중재 갖고 급등했다 꼬리 달리거든요. KG캠 꼬리 달리거든요. 급락 때 사는 거예요. 급등해서 급락시킬 때 눌림목에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거래량 들어오면 다음 그림은 더 큽니다. 그런 것들을 노려보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저는 이제 매일 SY주, Z축에 이 세 가지를 그려보겠습니다. 건설주요? 현대건설, GS건설, HD 현대산업가을 다 빈집털이 된 종목들, 치 떨리는 종목들. 근데 이제 2만 원, 2만 원, 4만 5천 원. 이번에 현대건설은 3만 2, 3천 원까지 급락시켰다. 지금 3만 6천 원 정도예요. GS건설은 12,000원까지 급락했다가 지금 16,000원대고 HD 산업개발도 11,000원까지 했다가 지금 이게 지금 바닥에서는 50% 올랐습니다. 이게 이 선을 치고 나가나? 치고 나가면 흐름이 바뀌는 건가요? 예. 그러면 사우디나 어디서 해양 플랜트가 됐든 원전이 됐든 뭔가 따왔다는 얘기예요. 수주 관련된 정보 정책 관련주들이 주도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매일 종가를 그려가면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GS건설이 제가 고가 저가 이럴 때 4등분에 주식에 3만 원인데 이건 140% 올라야 되거든요.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거는 쉬워요.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요 121선까지 한번 으쌰가 나오나.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 여기서 에너지가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가 여기서 이제 정책 발주를 한다든지 지하화를 한다든지 해양 플랜트를 뭔가 시도한다든지 철도망을 빨리 앞당겨서 구축한다든지 뭔가 성장 정책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현대산업개발도 지금 모양을 보시면 빈집턴 다음에 지금 벌써 이렇게 각도가 달라요. 현대건설도 아직까지는 120선 돌파 못했습니다. 이게 45,000원이 그래서 맥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DL도 벌써 이게 이제 그동안 지속적으로 빠졌다가 바닥이 3만 5천 원에서 4만 원대에 성장하더니 지금은 거의 5만 원에 가까워져요. 어느새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일반 투자자들이 빈집털이 됐거나 다 이런 종목 사람은 속 안 나갑니다. 그럼 지금 언급하신 건설주들 혹시 들고 버티고 계시거나 사기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모아가도 될 만한 시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미 바닥에서 50%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도 아직도 바닥을 기고 있는 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특수건설, 동아지질 이런 종목들 50이 최저 그런 것들은 지금도 사도 되고 순환이 그리고 철도망 관련주에서는 뭐 푸른기술이라든지 다원시스라든지 대IT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도 사도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한번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할까? 그 재료까지 에너지는 계속 나올 것 같고 내년 4월 총선이 이것도 어마무시한 그 싸움 같거든요. 대권을 에너지를 이용한 네. 이 에너지가 어디 쏠림 현상이 나오나. 지금 왜 비정상이라고 그러냐면 지금 최고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정치 관련주에 무슨 주인지 아십니까? 관련주? 누구누구 관련주? 예. 한동훈 관련주. 거기에도 우선주들 거의 뭐 300% 500%씩 가요. 이게 정상적인 에너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특화돼서 막 가요. 태양금속이니 대상홀딩스니 대상홀딩 우선주니 이런 것들이 급등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음 타자는 뭘까? 그리고 이게 너무 급등하면 못 사요. 그러면 다음 테마주를 자꾸 여기서 엮으려고 그래요. 그럼 한동훈 관련주가 있습니까? 다른 분들도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 4월 달에 등장하면 그 에너지에 따른 연골고리가 막 돌죠. 그럼 이런 종목들이 뭐 대형주를 에너지를 뺏어 먹고 팔고 이리로 가는 에너지인데 질이 나쁜 걸로 가는데 수익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게 줘보세요. 네. 그럼 질은 어떻게 되겠어요, 장은? 지수 가치고 종목 그냥 랠리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장이 저는 연말 연초장에 이런 연말 연초장에 이런 걸 떠드는 것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장은 비정상적인 장으로 가고 네. 그래서 남아있는 쪽을 찾는 겁니다. 정부가 정책을 주도하는 것 중에 이게 12대 국가전략이라고 정부가 발표한 데거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로봇, 인공지능 AI 선도주로 다 템보고 나온 종목들 군입니다. 그럼 요거 다 제외예요. 남은 거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지금 막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 우주항공, 수소, 사이버 보안, 양자 컴퓨터, 차세대 통신 여기서 찾겠어요. 여기서 비패턴 종목 중에 아직도 바닥에서 10%밖에 안 올라온 종목들 거래 들어오는 것들 이런 거 찾아갖고 제가 으쌰라고 그러는데 으쌰라는 건 거의 최소한 50에서 100%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순환이 계속되는지 요 남아있는 섹터에서 찾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시장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 뭐 유전자 가위 관련한 종목도 말씀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급등세가 나왔었고 지금 방금 언급하신 아직 오르지 않은 섹터 중에서 바이오 제약 쪽이 있잖아요. 이쪽 흐름 조금 자세히 봐주시겠어요, 대표님?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뿌려봅니다. 수학의 벡터, 네. 에너지거든요. 이게 이제 11월 이게 제가 그 방송 마지막으로 했을 때 그려드린 어떤 거는 7월 26일 날 빈집털이 됐을 때 저점인 게 있고 10월 말에 저점인 게 있습니다. 바이오 제약주는. 네. 거기에 유전자 가위는 툴젠이에요. 이때도 어마무시하게 더블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갔어요. 그러니까 툴젠이라고 하는 게 급등하니까 옛날 코로나 관련주 유전자 관련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후발주는 이거 팔아먹기 위한 미끼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에서 두산 로보틱스 급등시키면서 돌아가는 것들이 삼성 밸류체인에 관련된 로봇주들 순환이 짧게 나오듯이 젠 시리즈 돌아가는 것들은 주도주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툴젠을 놓고 볼 때는 저는 이거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밑에 단에서 찾는 겁니다. 자, 그게 녹십자 그룹, 녹십자 MS, 그 다음에 요새 또
차바이 툴젠하고 차바이트 같이 했는데 툴젠은 급등했는데 차바이트가 못 갔어요. 차백신연구소 못 갔고 CM제약은 요번에 또 정부가 정신병, 조울증 뭐 이런 것도 관련돼 갖고 직접 관리하겠다. 예. 크게 해서 또 명문제약, 국제약품 같이 오늘 CM제약이 급등했다 꼴이 달렸어요. 이런 게 대량 거래 터질 때 다시 또 증기 있다는 그런 중소형 제약주들을 관심 있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도주 툴제는 이제 하면 안 되세요. 이게 이제 으쌰파동 그 26,000원짜리가 보세요. 8만 원까지 갔습니다. 네. 저는 이거는 5자를 깨면 다시 보겠습니다. 올라간 게 반 정도. 여기는 이제 지그재그 해가지고 팔아먹을 것 같고. 그러면 이거의 다음 순환으로서 툴젠 다음 타자가 뭘까? 그럴 때 아까 녹십자 그룹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소형주 이런 걸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의 큰 흐름을 읽고 어느 쪽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아가면 좋을지 이승조 대표님의 인사이트 함께 얻어봤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9시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